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2학기 월요 동아리 생활 한자 교실을 맡은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부터는 반끼리 같은 동아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1학년 1반 친구들은 이번 2학기 동안 선생님과 함께 생활 한자 교실이라는 월요 동아리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앞서서 1학기에도 맛보기 수업으로 잠깐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생활 한자 교실 동아리 역시 노래 가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의 한자어를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습지를 하나 더 올려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강의, 두 번째는 학습지 이렇게 올려놨을 텐데 수업을 듣기 전에 학습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가정 내에 없거나 프린트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화면을 보고 연습장을 준비한 다음에 가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활 한자어들을 필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나누어 주도록 할 테니까 네,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거나 하지 말고 열심히 한자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순서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노래 감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한자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 찾은 한자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어였네? 하거나 아니면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었구나 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C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선생님도 물어보기도 할 텐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노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선생님이 일단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고른 이유는 물론 훌륭한 친구들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되게 케이팝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일조를 했죠.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이 노래는 최신곡은 아니지만 한 작년에 나왔던 노래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노래 가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가 멤버 중에 렘몬이라는 친구가 있죠. 렘몬이라는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IQ 84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 속에서 희망이 있는 곳에 시련이 있다라는 구절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맨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 데뷔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는 데뷔했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뜬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이렇게 그래미까지 목표로 삼는 월드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그래서 그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성장 과정 그걸 사막과 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그 이야기, 성장 과정에서 쓸쓸함, 뭉클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일도 겪어야 한다. 이런 삶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노래 같아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수업으로 만드는데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 노래가 앨범을 산 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히든 트랙 같은 노래라고 해요. 팬들한테만 주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 하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교육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업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으니까 혹시 방탄소년단 팬분들 중에서 좀 어, 불편하다 싶은 친구들은 약간 양해를 선생님이 일단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텐데 선생님이 1절만 항상 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서사적으로 좀 길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긴 가사 속에 멤버들의 그 과정 데뷔 초부터 이제 뜨기 전까지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편이어서 이 노래는 전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곡을 듣는 만큼 모든 단어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 노래는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테니까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은 처음에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절에 있는 가사들을 통해서 한자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네, 너무 푹 빠져서 듣기만 한 건 아니죠? 네, 표시를 같이 했었어야 합니다. 자, 네, 이렇게 전곡에서 좀 노래를 다 들으니까 약간 길긴 했는데, 그만큼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울 1절 그 부분만 선생님과 함께 한자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1절을 시작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글인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네,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이런 건 한글이고, 자, 여기에서 먼저 한자어인 거 첫 번째가 해변입니다. 해변의 체크. 네. 그리고 무수한 모래알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수하다. 이거 할 때 이 무수. 한자어예요. 네, 그리고 모래알은 한글, 매섭다, 거칠다 이런 거 다 한글이에요. 바람도 순 우리말이고 그 다음 여전히 나는 사막을 봐해서 먼저 여전, 이 여전이라는 거 한자어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사막을 봐 할 때 이 사막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 바다 한글 뭐 갖고 싶다 널 온통 들이켰다 해서 온통 이게 언뜻 보면 한자어일 것 같은데 얘는 한글이에요. 한글. 그리고 근데 그 전보다 더 목이 마르다 할 때 전 한자어죠. 여전하다 전 할 때 다 전 똑같은 한자입니다.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가 다 아는 것이 진정 바다인가에서 한자어인 게 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 찾았는지 아니면 이건 한자어였구나, 한글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니면 푸른 사막인가 할 때 사막 계속 나오죠. 자, 이 가사에서 사막, 뭐 바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희망, 시련,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사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 파도를 느끼고 있는지에서 파도 한자어인데 여기서 의외인 게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도 한자어예요. 우리 자주 쓰죠, 지금. 한자어니까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직도 모래바람에 쫓기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 한글이고 자, 그 다음 바다, 사막, 희망, 절망, 진짜, 가짜 이렇게 단어들이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다는 한글, 사막은 아까 한자어였죠? 그리고 희망 한자어예요. 절망도 한자어. 진짜, 가짜 이건 한글이에요. 자, 이렇게 이 부분까지 한자어 되게 많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만 10개가 한자어네요. 그죠? 근데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가 1절이에요. 지금 1절. 자,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한자어라고 했죠? 그 다음 내 시련을 할 때 시련 한자어예요. 이겨낼 것을 나야말로 네가 의지할 곳이라는 것을 자 여기에서 의지하다의 의지가 한자어라는 거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좋게 생각해 할 때 생각이 한자어인 듯 보이지만 이 생각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자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른 침, 입에서 나오는 침은 한글이에요. 네, 한글입니다. 그리고 불안하다 할 때 이 불안 한자어예요. 얘는 사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아름답다는 한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희망. 아까 한자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시련. 앞에서 나왔죠. 한자어라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부분이 RM이 그 IQ 84라는 소설에서 감명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에서 강조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희망 계속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긴 한데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 11개의 한자어를 통해서 11개의 한자어를 이제 학습을 자세히 해보도록 할 텐데 학습지에 있는 그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쓰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체크했던 거 순서대로 한자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변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지역이 대천이죠. 그래서 유명한 해수욕장이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해는 먼저 해변 뜻을 볼까요? 해변 뜻은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모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닷가죠. 바다에서의 가상자리 그리고 모래랑 만나죠. 땅 부분이랑 바다 부분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얘를 바닷가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 바닷가를 한자어로 나타낸 게 이 해변이라는 거예요. 해변에서 해는 이해예요. 뭘까요? 이해는 바다입니다. 자, 바다. 그리고 변은 자, 이 한자를 씁니다. 이 한자는 변이라는 한자예요. 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수학에서 우리 변이라는 거 배우죠. 그죠? 변 A, B, 뭐 변 A, C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죠. 그때의 변이에요. 정말 그 가장자리라고 하나요? 네, 그때의 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해변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나오는 게 무수하다 할 때 무수인데 뜻을 보니까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살펴보면 먼저 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예요. 뭔가요? 없다라는 뜻을 가진 없을 무라는 한자고 수는 세다라는 뜻을 가진 셀수라는 한자입니다. 좀 복잡하죠? 우리 수학할 때의 그 수예요. 네, 세다. 그래서 풀이하면 셀 수 없다라는 건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모래알, 되게 많은 모래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문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보면 여는 같다라는 뜻을 가진 같을여라는 한자를 쓰고요. 전은 앞전, 전전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전과 같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여전히 나는 사막을 본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순서에 나온 사막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뭔가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언덕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구 강수량,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곳. 그래서 식물이나 생물이 보이지 않거나 적고, 인간의 활동도 제약되는 지역. 여기서 정상적인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사막은. 그죠? 그래서 이 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막할 때 쓰이는 이 사가 모래사라는 한자예요. 모래사. 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은 이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는 뜻 자체가 사막이에요. 사막막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사막, 정말 사막을 의미하는 한자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전이라고 한 글자가 나왔는데 이런 한 글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의 전, 앞에서 봤듯이 여전 할 때 이 전과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앞전, 전전 이런 한자죠.
어떤 지금 현재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진정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보면 거짓이 없이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진은 이 한자, 이 한자는 참진이라는 한자로 선생님 이름에도 들어간 한자예요. 한문 시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정은 이 한자예요. 우리 반장 선거나 이런 투표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표를 의미하는 뭐 이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둘 다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이 없이 참으로, 진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진짜, 정말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다인가 이런 뜻과 통해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지금이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지금이 우리말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뜻을 보면 말하는 바로 이때, right now,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약간 그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를 쓰는데요. 얘는 다만이라는 한자입니다. 다만. 그리고 금은 이제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이제금이라는 한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때에서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파도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간단해요. 큰 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파도에서 우리 파가 물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물결파라는 뜻입니다. 물결파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도 역시 이런 좀 복잡하죠. 이런 한자인데 좀 복잡해서 쓰기 힘든 친구들은 돌려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 도는 뭐냐 하면 얘도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물결과 물결이 합쳐져서 어떤 게 된 거예요? 그냥 큰 물결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우리 파도가 친다라고 하면 물결이 출렁출렁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물결과 관련한 한자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은 다 한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사막도 봤었고 다음 한자어 희망 보도록 할게요. 자, 희망의 뜻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앞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밝은 전망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죠? 이 희망이 이 노래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죠. 자, 그래서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희는 이 한자를 씁니다. 자, 이 한자는 바라다라는 한자예요. 바랄희라는 한자인데 바랄희 이건 이름에도 많이 쓰이는 한자어예요. 한자고 그 다음 망은 이 한자입니다. 얘도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둘 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의미였고 반대로 지금 바다, 사막 이렇게 좀 대비돼서 희망, 절망 얘도 대비. 진짜, 가짜. 얘도 약간 대비돼서 이렇게 가사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절망은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뜻을 보면 모든 앞에서는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체념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절이라는 한자인데 이 절이라는 한자는 이 한자를 씁니다. 자, 이 한자 어떤 한자인지 아나요 혹시? 끊을 절이라는 한자예요. 끊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요즘 손절하다, 손절하다 하는 거 많이 쓰죠. 끊는 거. 그리고 뭐 친구 사이에 싸워서 뭐 절교하다 이런 말 쓰죠. 친구 사이를 끊는 거, 사귀는 그 교우 관계를 끊는 거, 절교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망은 아까 나왔던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을 끊다, 없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지금이라는 단어는 아까 봤고 실현 볼게요. 자, 실현은 줄임말이에요. 시험할 때의 시랑 단련하다 할 때의 련을 합해서 나타낸 단어인데 이렇게 시험과 단련처럼 겪기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의미를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시험과 단련을 줄여서 실현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의 시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하다. 그래서 얘는 시험하다. 우리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쉽나요? 보통 시험 본다라고 하면 시험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죠, 별로. 그죠? 그래서 그때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다. 그 다음 연습하다, 단련하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고 잘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의 련이 연습하다 할 때 그 련인데 그 련은 쇠가 단단해지는 과정.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쇠라는 뜻이 들어가고 이렇게 단련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씁니다.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 같이 겪기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시련이라는 한자어 줄임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야말로 네가 의지하다, 의지할 곳이라는 것을 할 때 의지 볼게요. 우리가 의지한다 라고 하면 뜻을 보면 다른 것에 몸을 기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기대는 그 대상, 그죠? 어떤 사람한테 기대는지 그 대상을 의미하고 아니면 실제로 몸을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심리적으로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죠. 그때의 의를 보면 이 한자를 써요. 이 한자는 의지하다라는 한자오고 다음 지는 뭐냐면 이 한자인데 얘는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탱하다. 내가 의지하거나 또 내가 나를 지탱시켜주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존재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거 이런 뜻인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막은 다 봤고 이제 불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번 수업에서. 자, 불안은 뜻을 보면 안심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 몸이 편안하지 아니한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안녕할 때 뭐죠?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편안하다 할 때의 안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불이 붙습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불안입니다. 자, 이렇게 1절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1개의 한자어들을 살펴봤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칸을 채워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뜻을 쓰는 칸도 있는데 뜻을 쓰는 칸은 대표적인 뜻 하나 정도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화면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제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까지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한자어를 떠올리고 감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부분 재밌게 배워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